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일단 마감이 됐고요. 제가 오늘 조금 뭐 다른 거 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늦었는데 많이 지금 오늘 시장은 그래도 장중 좀 아침에 크게 좀 올리는 듯 했다가 밀리는 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와리가리 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종가상으로는 소폭 플러스 마감하면서 그래도 양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시장이 조금 버티고는 있는데 혹시나 하는 우려를 보였었지만 버티고는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일단 다음 주 길게는 다음 주 후반까지 좀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은 상승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개인들이 1,500억 한 48억 팔았고요. 외국인도 1,360억. 개인들은 이제 선물도 팔고 뭐 모든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옵션만 조금 샀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중점적으로 샀고 코스피는 매도를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4,9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은 주식 시장에서 2,700억,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은 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순매도를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뭐 오늘 연기금이 좀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는 거, 이런 게 특이사항인 것 같고요. 기타 법인은 약 200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네요. 연기금이 뭘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뭐 이렇게 수급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뭐 고르게 팔았네요. 이것저것 뭐 화학도 팔고 의약품도 팔고 뭐 대체적으로 고르게 많이 팔았습니다. 전기전자도 팔고, 어느 업종 하나에 뭐 치우친 매도는 아닙니다. 치우친 매도는 아니고 고르게 팔았습니다. 고르게. 자, 기관은 전기전자 쪽을 집중적으로 샀고요. 외국인도 전기전자는 소폭 이나마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24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뭐 지금 의약품을 빼놓고는 전부 팔았네요. 그죠? 의약품. 자, 의약품 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셀트리온을 조금 사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상황이다. 뭐 이건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보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침에 기관이 쫙 사 올리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거 선물이구나. 선물은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이 산 거죠. 이건 외국인이. 죄송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그 이후로 뭐 막판에 조금 사올리는 흐름을 나타냈네요. 자, 선물 잘못 봤네요. 거래소 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쪽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색이 개인이거든요. 개인은 아침부터 팔기 시작했다가 샀다가 다시 파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 올렸네요. 꾸준히. 그죠? 일단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지만 개인들은 아침에 팔았다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됐다가 순매도로 다시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다. 시장의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 차익 거래만 좀 일부 순매수가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한 2,57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네요. 자,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업종별로 뭐 전체적인 시장은 소폭 플러스로 마감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오른 쪽은 은행 업종 뭐 은행도 뭐 사실 지난주 소폭 마이너스 뭐가 올랐길래 그러죠? 카카오뱅크가 올랐나 보네요, 그죠? 예, 카카오뱅크가 오르면서 은행 업종이 좀 많이 오른 걸로 나오네요. 카카오뱅크가 너무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뭐 헬스케어는 오늘 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아마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이 좀 따라 오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보시면 의약품 좀 많이 올랐고요. 조금 뭐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1% 남짓 올랐습니다. 자, 뭐 하여튼 고르게 뭐 오른 쪽은 뭐 1% 이상 오른 쪽은 뭐 의료정밀 의약품 뭐 이런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하락한 업종을 보면 운송장비 뭐 이거는 뭐 현대차나 뭐 이런 쪽이겠죠. 현대차가 오늘 0.9%, 기아차가 1.25% 이렇게 빠졌으니까 보험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빠졌다. 뭐 크게 특이사항은 운송장비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이게 지금 코스피 쪽이고 코스닥은 뭐 좀 다르죠.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계속 코스닥이 좋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6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0.6% 정도 뭐 1000포인트 초반에 있으니까 대략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전기전자가 좋았네요. 전기전자 그죠? 전기전자가 좋았고 뭐가 많이 올랐나요? 에코프로비엠이네요. 거의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 뭐 전기전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한 종목 뭐 몇 종목 오른 건 없는데 상승률이 크다 보니 수익률 1등을 했네요. 그리고 뭐 출판 복제 또 여기 보시면 넵튠 뭐 FSN 이게 많이 올라네요. 일단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오늘도 좀 게임주가 등락이 좀 많이 게임하고 그리고 그 엔터주 오락문화 업종인 엔터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오늘은 뭐 어찌됐든 게임주하고 엔터주 쪽이 조금 그래도 뭐 하이브는 좀 오늘 조정을 하긴 했는데 나머지 주식들은 조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고요. 지금 뭐 오늘의 흐름은 뭐 어제하고는 조금 상반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캔들 모양만 보면 어제는 음봉 밑꼬리, 오늘은 양봉 윗꼬리.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오늘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 2930 정도에 그어져 있는 요 라인을 어저께 안 깨고 올라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오늘 썸네일에도 그 제목으로 올려놨지만 이 저점을 깨지 말아야 돼요. 깨지 않고 저점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점진적 상승을 보이다가 이 3050을 돌파를 하면 3050을 돌파를 하면 일단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아주 좀 좋은 자리거든요. 지금 자리가 일단 저점 상승만 나오고 조금만 올려주면 타이밍만 맞으면 일단 여기서 뭐 그 하락 추세 돌파도 되는 거고요. 이것까지 돌파해주면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3050을 돌파하면서 뭔가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 시장을 상승 전환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3095포인트 이 정도 선에 있는 마지막 갭, 예, 요 갭이 좀 강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강한 저항이 될 수는 있는데, 뭐 여기서 잠깐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뭐 잘 버텨주면, 예, 그러면 향후에 이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종합의 흐름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어떤 강한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만약에 그걸 이겨내고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줘서 3000포인트 이상의 안착 흐름을 보인다면 다음 주 후반부터는 좀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중요한 것은 또 해외 시장이 지금 조정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겨내야 된다는 어떤 좀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는 코스피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예. 코스피는 뭐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와 버렸는데, 어찌됐든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를 기점으로 양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상단에 있는 이런 고점들만 이렇게 벗기기 시작하면, 일단 벗긴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벗기기 시작하면 일단 여기 한 50포인트 정도, 105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열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당분간이라도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요 위에 고점을 돌파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훨씬 더 코스닥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코스닥도 이 지금 1050포인트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여기 뭐 포진되어 있는 이런 가격대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쌓여 있는 매물들을 어떤 식으로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코스닥은 뭐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차트를 한번 볼까요? 환율이 오늘 어떻게, 아침에 뭐 환율 시장이 좀 쇼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 뭐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 시장은 뭐 좀 빠지고 끝났죠. 1177원, 77원에 끝났어요. 제가 뭐 계속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추세를 깨고 반등을 주고 이 추세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뭐 국내 시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역외 시장이죠. 역외 시장에서 아침에도 제가 차트를 보여줬지만 뭐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우리 장이 열리기 전까지 1200원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선을 넘어섰거든요. 요 선을 넘어서는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루에 20원이 움직이면 뭐 이건 상당한 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오류였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좀 오랫동안 움직인 거고, 하나의 가격이 찍힌 게 아니라 거래도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이 차트상으로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환율은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일단 하락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다행스러운 거죠. 아침에 뭐 좀 큰 우려를 뭐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이렇게 마감됐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뭐 양봉이긴 한데, 양봉이긴 한데 뭐 억지로 버티고 있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좀 억지로 버티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이렇게 쫙 만들어져야지 뭐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뭔가가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요 라인을 지키면서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아직 뭔가 좀 강력한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이 72,000원대를 넘어서줘야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그렇고요. 대신 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 95,500원을 찍은 이후로 95,500원을 찍은 이후로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죠. 여기서 1차 뭐 30분 차트지만 1차 신호 나오고, 뭐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가 일단 가장 좋은 신호였죠, 매수하기에는. 그래서 나오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고, 하락할 때도 뭐 잘 중요한 자리를 잘 버텨주고, 그리고 신고가를 또 내주고, 단기적인 고가지만. 그래서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 다만 이 종목도 사실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급락한 구간을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제 이 구간 위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좀 뭔가 거래량도 좀 유입이 되고 그런다면 일단 1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의 반등을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랜만에 좀 몇 종목 더 볼까요? 안 봤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 뭐 이슈 종목들 보기 전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 시그널도 나왔고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는 좀 뭔가 강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등락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박스권 등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흐름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돌파가 되면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갭을 메꾸러 가는 어떤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왜냐면 여기서도 지금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오랜만에 종가를 이 상단에다 갖다 딱 붙여놨잖아요. 그럼 내일 위로 시작하면 그리고 위로 시작해서 뭔가 좀 유입이 되면, 거래량 유입이 되면서 상승 시도를 하면 좀 내일은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대략 지금 현재 가격이 41만 7,500원. 그럼 내일 42만 원 정도 뭐 전후로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내일은 뭐 상승 가능한 폭이 한 5% 정도, 대략 5% 내외까지도 우리가 5, 6%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물론 그 대신 위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위로.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요 위로 이렇게 출발을 해줘서 42만원 위로 출발을 해줘서 되밀리지 않고 좀 거래량도 좀 크게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내일은 탄력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는 이제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도 보시지만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긴 보였는데 위로 갖다 놓지 못하고 가격을 아래쪽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지금 상대적으로는 좋지 못하다. 만약에 이제 밑으로 깨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카카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일단은 올려 붙여놔야 된다. 13만원 근처로 올려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네이버처럼 다음 날을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모양상으로는. 자, 그리고 오늘 좀 하락을 한 LG화학, 삼성바이오는 며칠 전에 봤으니까 LG화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지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사실 제일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이 왼쪽 이 자리에서는 제일 좋고 제일 빠르게 지금 모양을 형성하는 흐름을 보였었어요. 제 방송을 좀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랬다가 여기에서 막히면서 여기서 물론 막힐 만한 자리이기도 하고 막히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고점 하락이 나오고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여기 추세선 트렌드가 깨진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요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좋게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 힘의 균형점 이상으로 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서의 모습이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치가 오기도 왔었고 그리고 매도 시그널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뭘 볼까요? 오늘 좀 하락폭이 있었던 오랜만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찍히냐? 자, 현대차. 뭐 현대차는 사실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잠시 조정을 지금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떤 정말 큰 조정을 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요건 좀 외바닥 스타일의 패턴이거든요. 외바닥 스타일의. 근데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확장형의 어떤 그 확장형 박스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보시면 요 단기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을 깨고 나서 저점은 안 깨졌지만 반등을 줬는데 사실 뭐 연속적으로 갈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조정은 단지 그냥 좀 전고점에 대한 요게 이제 전고점인데 여기가 중요한 요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이 요 파란색 라인 잘 안 그려지냐? 요 라인이 중요한 라인인데 요 고점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요 추세에 대한 저항도 보인 것 같다. 다만 일단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라인만 지켜지면 다시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내려왔던 흐름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강력한 어떤 상승이나 뭐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고요. 일단 점진적인 상승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 이 상단 추세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요 상단 추세선을 일단 넘어서는 게 일단 관건이고 넘어선 다음에 위에서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러면 일단 또 전고점을 향해서 또 한번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는 뭐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한 4.3% 정도 올라왔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그 좀 매수세가 이쪽으로 조금 들어온다고도 볼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진짜 매수세인가라고 한번 묻는다면 저한테 예, 저는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 환매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공매도한 거를 좀 환매하는 어떤 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공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많이 팔았었네요. 33만 주 팔았었는데 오늘 왜 이럴까요? 어제 33만 주 팔고 오늘 17만 주 사고 좀 아리까리하네요. 예. 좀 오늘 프로그램이 들어왔네요. 프로그램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요거는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글쎄요, 이게 셀트리온 오늘 공매도가 하여튼 뭐 지금 누적 공매도 수량이 266만 주 정도가 있는데, 오늘 글쎄요, 이게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확인이 정확하게 되진 않네요. 이게 지금 보시니까 뭐 어쨌든 오늘 프로그램으로 조금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렇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크래프톤이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뭐 이거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라서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장 초기에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이제 보통 원칙인데, 지금 보시면 모양이 살짝 처졌다가 지금 상장 이후에 뭐 좀 모양이 처졌었잖아요. 처졌다가 지금 반등 주는 그냥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박스권 내에 있는데 흐름은 좋지는 않다. 다만 오늘은 반등의 모습 정도로 그냥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도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 종목을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잖아요. 뭐 상장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걸 갖다가 뭐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거고, 하방 경직이 좀 생긴 이후에 뭔가 반전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매매를 고려하기 시작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이렇습니다. 현재 코스피 종목은 뭐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점검이 되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가 오늘 뭐 셀트리온이 오르면서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뭐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좋은 흐름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계속 하락하다가 뭐 잠깐 반등 준 거, 뭐 이 정도. 큰 흐름상으로 계속 안 좋다 그랬죠. 제가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거 그냥 뭐 이런 거 깨지면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박스권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아주 정답이 나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가 빠질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한번 전에 이건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매도 신호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 일종의 삼산이고, 굉장히 이때 그 시그널이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뭐 또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는 정도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비엠 요거는 뭐 제가 이제 뭐 매일 제가 요 종목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거 거의 다 왔네요. 이제 거의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내일 정도면 뭐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장중에는 근데 종가상으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요즘에 센 종목들은 간혹가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내일 정도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차트 한번 볼게요. 분차트. 자, 분차트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계속. 여기 저점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버티고 있다가 만약에 이쪽으로 깨지면 그러면 33만원대까지 일단 내려갈 수 있고 여기서 버텨가지고 만약에 이걸 안 깨고 반전이 나오면 일단 이 고점 넘어서면서 신고가 경신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방향을 위쪽으로 만들어 주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보유자들은 여기서 뭐 신규 매수는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매수 자리였어요. 매수 자리긴 했는데 이 종목이 워낙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뭐 어지간해서는 여기 따라가서 사기는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라인이 안 깨지면 버틸 수 있는 자리였다. 근데 일단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 여기서 얼마를 먹겠다고 물론 먹긴 먹는 거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 게임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LNF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LNF 왜 한 번에 안 쳐지지 왜? 자, LNF 단기 추세 깬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저점이 깨지면 여기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었고 이 저점이 깨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모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전고점에 이 종목은 스타일이 지금 현재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고점 돌파하고 사실은 이 조정을 이렇게 깊게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깊게 내려오고 있고 올라서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전고점까지는 일단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점 돌파에 만약에 실패하거나 고점 돌파했다가도 바로 빠르게 내려오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 또다시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면서 조정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쫓아가면 안 되겠죠. 살 거였으면 이제 바로 여기 19만 8천원 넘기면서 매수 진입을 했어야 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할지 여기서 이제 돌파가 강하게 나오면 매도를 안 하는 거고 돌파가 약하다든지 저항을 보이면 일단 매도할 수 있는 흐름인 거죠. 물론 뭐 이런 자리에서 샀다거나 뭐 이러면은 얘기는 달라지는 거고요.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요 고점권에서 이제 저항을 보이거나 돌파했는데도 바로 내려온다거나 이러면은 일단 뭐 빠져나와야 되겠죠. 먹은 거 대비 리스크가 크면 안 되니까요. 그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흐름이 좀 살아나고 있다. 근데 엄청 오른 거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오른 건데
쉽지 않죠. 예, 분차트 볼 때하고 또 다르죠. 예,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13,000원짜리가 23만원, 뭐, 좀 있으면 20배 가까이 상승하는 종목.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주식을 살 때는 건전하게 살려면 적어도 이 종목을 뭐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종목을 예로 들면 최근 흐름에서는 요런 자리, 그리고 이렇게 잘 안 그어지네요 진짜 오늘. 이렇게 추세를 많이 그린다면 요런 자리 있잖아요. 1차 자리는 요 추세선 돌파와 요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 요런 자리가 1차 자리고, 요 고점 넘어서면서 2차 자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자리는 뭐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을 해서 계속 매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런 피라미딩 매수를 한다는 게 개인들한테는 좀 쉬운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뭐 피라미딩이 아니더라도 여기서의 찬스, 여기에서의 찬스, 여기서의 찬스, 이 세 번 정도를 놓치면 이 종목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위에서 아무리 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뭐 이렇게 쫓아가서는 제대로 된 매수 그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얘가 왔을 땐 여기가 마지막이었다. 여기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대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좋았는데요. 그 엔터주하고, 예. 좀 제가 조금 제 생각보다 좀 과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아프리카 TV 정도예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가 제가 생각하는 한 22만 원대에서 좀 고점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좀 그 전에 조정 모양이 좋아서 그런지 상승률이 지금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꼬리가 좀 길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흐름은 파동상으로도 거의 끝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좀 오버슈팅이 된다는 느낌? 제 분석이 조금 그래도 고점을 좀 잘 잡아내는 편인데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은 조금 뭔가 조정을 시사하는 최소한 조정을 시사하는 고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분봉상에서는 한번 볼게요. 분봉상에서는 뭐 완벽한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네요. 네, 분봉상에서도. 그래서 반등을 줬다가 만약에 고점 하락이 나오고 요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일단 시그널이 발생되는 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 만약에 줄줄줄줄 내려온다면 여기 지금 요 22만 5천 원 라인 여기를 깨면서 이 평도 깨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뭐 그러면은 일단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뭐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이 오른 종목 중에는 천보라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는 천보. 이 종목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상승률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죠? 36,500원짜리가 지금 거의 30만원 육박하는, 30만원 넘었죠. 그러니까 10배 가까운. 근데 이제 요 차트의 패턴은 지금 다른 종목하고는 달리 패턴 자체가 조금 특이한 패턴이에요. 특이한 패턴인데 일단 고점을 찍었다고 얘기하긴 힘든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제 상승을 오늘도 신고가를 만들었지만 상승을 이어갈 것 같다. 조금은 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상승이 될 수는 있는데 마지막 저항은 뭐 요 정도, 요 라인 끝무렵. 그러니까 빨리 끝나면 내일 시세가 끝날 수도 있긴 한데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단 추세선은
좀 돌파가 돼도 무방한 그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이고 있는 조정의 모양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통 이런 조정을 러닝 커렉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달리는 조정, 뭐 이렇게 상승 조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패턴에서는 마지막 파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끝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요 상승 트렌드도 돌파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좀 더 추이를. 그래서 시세가 끝났다는 어떤 판단은 아직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의 이제 뭐 끝물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가 끝이다, 뭐 이런 말씀 못 드리겠고, 고점을 만약에 어떤 형성하고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고점을 형성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고점 하락이 나타난 다음에 어떤 다른 고점 징후가 나오면 그때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컴투스 한번 보겠습니다. 컴투스 오늘 뭐 이거 이슈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컴투스가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강한 상승. 그죠? 자,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때 아주 정확하게 대상투다, 여기 대상투다라고 얘기했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 지금 약 한 7년 동안 이 고점 경신을 못하고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크게 보면 박스죠, 그죠? 등락이 이제 이런 큰 박스를 그릴 때는 등락이 사실 꽤 돼요. 등락이. 그러니까 박스 하단과 박스 상단을 하면 뭐 더블 이상, 뭐 심하면 3배 정도 나오는 그런 박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로나 때 요 박스 하단을 살짝 깨기는 했었지만, 뭐 원래 코로나 때는 이 노이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나중에는 보정하지 않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정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깼어도 깬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강력한 여기서 이제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뭐 게임에 대한 뭐 그 셧아웃제인가요? 그 청소년들 게임,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아서 사실 잘은 모르지만 그 셧아웃제가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폐지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분차트로 들어가 보면요, 보시면 이제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주고, 여기 보시면 저점 상승 나오고 고점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들어왔잖아요. 거래량도 보시면. 그러면서 가가지고 일단 저항권에서, 여기 이런 저항권에서 저항을 좀 보이다가 잠시 내려와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뚫어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마지막 3단 저항의 마지막 선을 돌파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얼마까지 라고 얘기한다면 한 16만원에서 맥스 한 17만원 초중반까지 가능해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급등을 보인 종목이라, 그러니까 이 오랜 기간의 하락을 누르고 급등을 보인 종목이라,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 실수 좀 잘못하면요 쫓아가면 안 되고, 요런 자리에서는 거의 뭐 10중 8구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서 대응하시면 좀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7만원이 맥스라고 보여요. 거의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지켜보자 이런 종목은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 종목 좀 몇 종목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진산업,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자, 아진산업이 제가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흐름이 뭐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좀 왼쪽 가격대가 지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죠. 1차 저항선에 지금 부딪힌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데 조정을 보이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매물 흡수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왼쪽 저점을 깨트리고 올라온 게 좀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트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베어 트랩으로 보고 본다 하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면 좀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끌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또 모르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거래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소화가 빨리 되면 이런 거는 의외로 또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고점까지의 일단 흐름 나타날 수 있고, 의외로 만약에 거래량 유입이 잘 되고 이쪽 거래 물량 소화가 잘 되면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은 뭐 열리는 거죠. 이렇게 8,000원대, 9,000원 정도까지도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흐름은 상당히 양호해요. 자, 뭐 이 정도로 오늘 흐름은 오늘 종목들 뭐 마무리해도 되겠죠. 제가 지금 뭐 어디 또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맞아, 하나 종목 질문하신 분이 계셨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죠. 이게 옛날에 한미 반도체를 꽤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매를 못했어요. 이 종목이 상당히 그 회사가 좀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어떤 차트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회사 오너의 어떤 스타일이 굉장히 좀 주식을 좀 잘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무상증자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주고, 그죠? 거의 뭐 도로 다 준 거죠. 여기가 지금 한 8, 9천 원 정도에서 무상이 꽤 200% 정도 했었나 봐요. 그죠? 정확하게 제가 무상을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가격대를 보면 한 20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했다가 도로 완전히 다 회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흘러내려서 코로나까지 맞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모양새는 최근에 급등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정 기간으로 보여지고요. 조정 기간으로 좀 디테일하게 분차트까지만 한번 보면 분차트에서는 일단 단기 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세를 보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트렌드를 좀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죠? 정확하게 여기를 지키고 지금 반등을 준 거잖아요. 이고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해줄지는 일단 모르는 일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관망하는 그런
자세로 이 종목을 관찰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은 좀 타이밍이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매도를 한번 했었어야 됐고, 네, 좀 타이밍이 애매하다. 예,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네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요. 음악이 왜 안 나오는 걸까? 잠시만요. 볼륨이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제가 볼륨을 꺼놔가지고. 자, 내일 뵙겠습니다.